서울을 강타한 폭우는 번잡한 거리를 흐린 물로 뒤덮는 듯했다. 가로등이 노란 빛을 비추며 보도에 있는 무릉덩이를 비췄다. 키가 작고 마른 소년이 비 속을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등에는 오래된 배낭이 있었고 배낭 안에는 몇 개의 낡은 옷과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겨우 10살이지만 그의 눈은 이미 조숙한 어른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민준은 손에 사진을 꼭 쥐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었다. 날카로운 눈, 진지한 얼굴이지만 낯설지 않다. 이 사진은 그의 어머니 서연 씨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 그에게 준 사진이다. 이 사람이 내 아빠다. 그 힘없는 말이 아직도 민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년 동안 그와 그의 어머니는 초라한 빌린 방에서 살기 위해 애썼으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한 푼이라도 벌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와 아들에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아버지가 있으며 그가 그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 여사는 수개월간 병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의사는 그녀에게 매우 비싼 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약이 없다면 그녀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민주는 돈을 벌기 위해 사탕과 케이크를 팔러 다녔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번 돈은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그는 사진 속 남자에게로 갔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친부라고 말한 그 남자 말이다. 그의 이름은 지호입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민주는 회사 주소를 찾아서 밖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 경비원이 허락하지 않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민주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는 거기 누워 계셨고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건물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걸어 나왔는데 그 중에는 키가 큰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약간 휘었지만 태도는 매우 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지호예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달려나갔다. 아빠. 아빠. 그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사라졌다. 일행은 모두 멈췄고 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앞에 있는 젖은 소년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누구세요? 그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지호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께서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잠시 동안 온 공간이 조용해진 듯했다.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과 놀라움, 심지어 다소 경악한 눈빛이 두 사람을 향했다. 지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응시하다가 시선을 민준에게 돌렸다. 과거의 모든 기억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으로 밀려왔다. 서연이라는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누구야? 지호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목이 메어졌다. 제 엄마는 서연이에요. 엄청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약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살 돈이 없어요. 당신한테만 갈 수 있어요. 아빠,
제 엄마를 도와주세요. 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약간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소년이 빗속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당신이 지어낸 거야.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지호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의 목소리였다. 저 사람은 그의 아내 지호예요. 그녀의 얼굴은 의심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야? 왜 네가 그의 아빠라고 하니? 설명해.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고 이어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아무것도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절망적인 눈빛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 구원받으면 돼요. 제발, 제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과 비가 뒤섞인 채 흘러내렸다. 민준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비 속에 그 아이를 남겨둔 채 돌아설 수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빛과 강렬한 눈빛은 그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차에 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진심이에요. 제 어머니를 도와주시겠어요? 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돌아서서 고급차를 향해 걸어갔다. 민준은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를 쫓아갔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구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는 서울의 침수된 거리를 질주하며 도시의 희미한 불빛을 뒤로한 채 달렸다. 민준은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옆에 있는 남자,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신의 친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정면을 바라보며 얼굴 표정은 없다. 차 안은 답답하고 숨이 막힐 정도였다. 민준은 묻고 싶었고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는 무서웠다. 그가 입을 열면 이 남자가 마음을 바꿔서 자신을 쫓아내고 어머니를 돕지 않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병원요? 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재빨리 대답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있어요. 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입니다. 즉시 서울대학교 병원장에게 연락하세요. 바이피룸을 준비하세요. 서현 환자를 즉시 중환자실로 이송해 주세요. 민준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한 번의 전화로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나으실까요? 민준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다. 지호는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읽을 수 없었다. 만약 정말로 내 자식이라면 어머니와 자식이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민준은 그 말에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명 그는 아직 당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야. 차가 병원 마당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그들이 내리자마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령의 의사가 앞으로 나서서 지호에게 절을 했다. 지호 회장님, 저희가 특별진료실을 마련했는데요. 서연 환자를 즉시 전원하겠습니다. 민주는 급히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습니다. 엄마. 엄마. 민준이 달려나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는 살짝 눈을 뜨고 힘없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찾았어. 민준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엄마는 괜찮을 거야. 그는 엄마를 도울 거야. 지호는 멀리 서서 어머니와 딸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한때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전혀 몰랐다. 그녀가 그의 아이를 낳고 그를 혼자 키웠다는 사실을. 의사는 서연 씨를 중환자실로 데려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밖으로 끌려나갔지만 그는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지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거기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더욱 예상치 못한 것은 그녀가 그를 위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었다. 몇 살이에요? 지호가 갑자기 물었다. 민주는 돌아서서 주저하며 대답했다. 저는 10살이에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10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부귀와 명예 속에 살았지만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삼촌. 정말 제 아버지세요. 지호는 소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아주 친숙한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DNA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약간 실망했다. 그는 그것을 즉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랐다.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런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그는 어머니를 도왔다는 것을요. 서연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응급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지호는 가능한 한 빨리 특수약을 배달해달라고 전화한다. 민주는 대기용 벤치에 앉아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피곤함을 느낀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가 거리를 헤매던 때부터 지호를 만난 순간,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VIP 룸으로 옮겨지는 순간까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이 꼬마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지호 씨 부인이에요. 지호의 아내예요. 그녀는 가슴 앞에서 팔짱을 끼었다. 체스트는 그를 불친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지호야, 여기서 문제 일으키지 마.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문제를 일으키나요? 저는 당신이 이 소년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믿나요?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일 DNA 검사를 할 거예요. 지호 부인은 팔짱을 끼고 얼굴이 차가워졌다. 좋아요. 증거를 보고 싶어요. 당신이 갑자기 낯선 아이를 데려와서 당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민주는 상처를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누구에게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어서,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 줄게. 민준은 깜짝 놀랐다. 삼촌 집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내 집. 저는 병원에서는 잠을 잘 수 없어요. 민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망설였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를 생각했고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지호를 따라갔다. 그들이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쳤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한 길을 따라 굴러가며 병원의 깜빡이는 불빛을 뒤로 남겼습니다. 민주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조용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 하루 만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지호는 표정을 침착하게 유지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이 소년이 오랜 세월 빈곤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이다. 삼촌. 아니, 아니. 민주는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지호는 그를 흘깃 쳐다보더니 말했다.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가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을 듣자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지호 삼촌.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정말로 우리 엄마를 도와주실래요? 지호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앞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에 민주는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적어도 그는 완전히 무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차가 큰 도로로 접어들자 호화로운 빌라들이 잇따라 나타났다. 민주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눈을 크게 떴다. 마침내 차는 높은 철문과 넓은 정원이 있는 커다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이게 그 남자의 집이에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차가 들어왔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중년 여성 한 명이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지호 여사, 지호의 아내. 그녀는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고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기에 있을까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시적인 지호 부인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낯선 아이를 집에 데려왔는데 내일 그 아이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원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호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차피 갈 곳이 없잖아요. 지호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둘 수도 있어요. 대기실도 있어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하지만 그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엄마 때문에 여기 머물러야 해. 지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 아이를 안으로 데려가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먼저 집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조용히 따라가며 지호의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그 집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다. 화려한 샹들리에, 반짝이는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민주는 이곳에서 어색함을 느낀다. 그는 그 작고 비좁은 방, 흔들리는 침대와 희미한 조명에만 익숙했습니다. 하녀가 다가와 지호에게 살짝 인사한 뒤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앞으로 한동안 여기 머물 아이예요. 지호는 말했다. 그것을 위한 방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샤워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으세요. 내일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인 뒤 하인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넓은 침대, 깨끗한 시트, 완전한 옷장이 갖춰진 넓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큰 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는 이전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인이 말했다. 얘야, 목욕을 마치면 밥을 가져다 줄게.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민주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욕을 한 후에 빵을 먹고 우유를 마셨다. 그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몸은 덜 피곤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뒤척였다. 내일이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테스트 결과는 긍정. 당신이 지호의 아들이신가요? 그렇다면 그는 정말 당신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도울 것인가? 그는 눈을 꼭 감고 부드러운 담요를 껴안으며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이른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민준의 작은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을 떴는데 이 호사스러운 방에 대한 낯설음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에 매우 피곤했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걱정이 너무 많았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얘야, 일어나. 사장님께서 당신을 병원으로 데려가서 검사를 받을 차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하인이 준비해 놓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용히 그들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지호는 이미 거실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준을 바라보며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지호 씨 부인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녀는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고 차가운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그럼 우리가 그를 데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더니 차에 올랐다. 민준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조용히 뒤따랐다. 차가 붐비는 거리를 질주했다.
민주는 오래된 배낭을 움켜쥐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만약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호가 정말로 친아버지라며 그는 지호를 받아들일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장 DNA 검사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민준과 지호 두 사람의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기다린 매 순간이 마치 100년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24시간 이내에 나올 것입니다. 민준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연구실에서 나왔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그 차가운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런데 그는 그저 시계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돌아오는 길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두려운 것. 불필요한 질문 하나만 해도 그는 인내심을 잃고 당신을 영원히 그의 삶에서 지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가 빌라로 돌아오자 지호 여사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더니 민준을 바라보았다. 끝났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결과가 나올 거야. 지호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기다려보죠. 우리가 잘못된 노수가를 집으로 데려왔는지 아닌지 확인해보죠. 우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시죠?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미움받아도 그는 어머니를 위해 참아야만 했다. 밤이 되자 민주는 침대에 앉아 엄마가 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살짝 만졌다. 지호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내 아버지라면 왜 그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 왜 엄마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고생하게 두시나요? 그는 답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야. 빌라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박해졌습니다. 지호는 일찍 도착했고 그의 얼굴은 엄숙했다. 지호 여사는 의자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오쯤에 지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전화를 들고 전화를 받았다. 아무도 모릅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요. 방금 봤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지호 여사는 빙긋 웃었다. 미소를 지으며 내가 그럴 거라고 했지라고 말할 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소녀는 분명히 내 아들이에요. 지호의 말에 방 안은 온통 조용해졌다. 지호 부인은 깜짝 놀랐고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다. 민준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단어를 분명히 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말했어요. 내가 정말 당신의 자식이에요. 민준이 말을 더듬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민준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이 순간을 꿈꿔왔지만 그가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듣는 것은 여전히 꿈 같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우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다. 정말이야. 말도 안 돼.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지호는 아내에게로 돌아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결과는 틀릴 수 없습니다. 지우 부인은 민준에게 화난 표정을 지었다. 이 꼬마. 앞으로도 여기에 있을 거야. 지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민준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우 부인은 화가 나서 위층으로 올라갔고 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적어도 대답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로 그를 받아들일까? 민준은 호화로운 저택 한가운데 텅 빈 마음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DNA 검사 결과 지호가 친부임이 확인됐지만 그의 목소리에 묻힌 차가움이 그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행복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몰랐고 지금부터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지호 여사는 결과를 듣고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갔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호는 오랫동안 침묵한 뒤 말을 이었다. 아들아. 아니, 잠깐 여기 머물 수는 있어. 하지만 그냥 일시적으로만 민준은 주먹을 살짝 쥐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요? 지호는 망설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그의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소음은 원치 않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시다시피 그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의 어머니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빌라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지우 부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재빨리 식사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호 역시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움을 느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가 그리워요. 옛날 방이 그리워요. 힘든 시절이 기억납니다만 적어도 어머니의 따뜻한 포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손에 꼭 쥐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강해야 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해가 이미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지호가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게 분명했다. 민준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삼촌. 아니. 아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뵐 수 있을까요? 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데려다줄 운전사가 있어요. 민준은 기뻐하며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한 뒤 급히 차로 달려갔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은
곧바로 어머니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는 서연 부인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호흡은 약했지만 어제보다 안정된 듯했다. 엄마. 민주는 그녀의 마른 손을 잡은 채 목이 메어졌다. 서연 여사는 눈을 뜨고 힘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괜찮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글썽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서연 여사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눈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어디에 계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저는 지호 삼촌 집에 있어요. 서연의 눈에 고통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민준이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민준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쉬면 돼요. 그 일은 나에게 맡겨주세요. 서연 여사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요. 당신은 완고하고 강해요. 민주는 약간 당황했다. 엄마가 지호에 대해 그렇게 그리운 표정으로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다. 엄마. 엄마는 그를 사랑했어요. 그는 주저하면서 물었다. 서연 여사는 잠시 침묵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하지만 저와 그 사람 사이는 오래전에 끝났어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방문한 뒤 저택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가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는 지우 부인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꼬마야. 누가 너한테 아무데나 허락도 안 했어. 민주는 깜짝 놀랐다. 난 그냥 잠깐 엄마한테 가보려고요. 지우 여사는 차갑게 웃었다. 이 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혈연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을 뿐,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다가가서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가난 속에서 자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어떻게 이 가문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어. 나는 그저 엄마가 살기를 바랄 뿐이야. 지우 여사는 그의 대답에 놀란 듯 잠시 멈췄다. 그런데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내 엄마가 나아지면 너는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호의 재산은 필요 없어. 당신에게 화려한 가족은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았다. 민주는 방에 홀로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저택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 부인은 그를 낯선 사람으로, 갑자기 그녀의 완벽한 삶에 침입한 이름 없는 아이로 본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고통을 받으셨나요?
이 작은 증오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에게는 단지 그의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지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어왔다. 내일 학교에 데려다 줄게. 민주는 깜짝 놀랐다. 공부요. 뭘 공부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미래 없이 영원히 여기 머물 수 없어. 좋은 학교에 보내줄게.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셔츠를 꽉 쥐었다. 하지만 큰 학교에 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호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아이라면 나는 당신이 교육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호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직도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까? 그는 감히 묻지 못했다.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운전기사와 함께 명문 학교로 향한다. 그는 차에서 내리면서 큰 건물, 깨끗한 학교 운동장,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고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걸었다. 그는 자신이 여기 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옷이 없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그는 부자들의 세상에서 길을 잃은 가난한 아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교실에 들어가자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아이는 누구야? 왜 그렇게 단순하게 차려입었지? 우리 학교 학생 같지 않아. 지호 회장님의 사생아라고 들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아시죠? 사람들은 당신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멸시받곤 했다. 그리고 알다시피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속삭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조용한 구석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는 가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어머니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잘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방과 후, 부유한 학생들이 그를 에워쌌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값비싼 교복을 입은 소년이 민준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는 지호의 사생아지 맞지?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들었다. 그 소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 같은 시골 사람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알다시피 만약 당신이 큰 소란을 피운다면 당신은 해고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턱을 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뒤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의 승인이 필요 없어요. 부잣집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감히 그런 반응을 보일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신가요? 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을 가진 키 큰 소녀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태도는 매우 강인했다.
다른 아이들은 즉시 흩어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네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하영은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싸울 것 같은 얘기를 하네. 아이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재빨리 떠났다. 민주는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소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다. 저는 미예요. 당신은요? 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민준이에요. 하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당신은 지호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 씁쓸함을 느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아들 같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여기서 공부한다면 누구에게도 괴롭힘을 당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민주는 조금 놀랐다. 그는 이곳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고맙네요. 하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님. 하지만 당신이 너무 약하다면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민준이 웃었다. 그는 그토록 자유롭게 우온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어쨌든 오늘은 그렇게 나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직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어가자마자 지우 부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꼬마야, 나를 따라와. 민주는 놀랐지만 여전히 조용히 그녀를 따라 개인실로 들어갔다. 지우 부인은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지호의 자식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 집에서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지호 여사는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똑똑하다면 내 엄마가 나아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저는 이런 장소가 필요 없어요. 저는 단지 제 어머니가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우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녀는 아이가 그렇게 강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좋은. 그러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떠났고 민주는 차가운 방에 홀로 남겨졌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어머니가 살아남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민주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호의 위협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경멸적인 시선과 잔인한 말을 참아왔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당신을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이 빌라의 모든 것은 호화롭지만 무서울 정도로 춥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상하게도 차가워서 이곳이 집인 것 같지 않았다. 지호가 친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아버지처럼 대하지 않는다. 강요된 사랑은 필요 없어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당신의 엄마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당신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학교에 갔다. 모든 것이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등 뒤에서 벌어지는 수군거림. 하지만 오늘은 누구에게도 놀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 때문일 거야. 하영이는 집안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고 강한 성격으로 학교에서 꽤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녀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업 도중 하영이는 고개를 기울여 민준을 바라보았다. 안녕, 민준아. 어제는 꽤 어색해 보이더라.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인가 의아해하는 걸까? 하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목을 가다듬었다. 그런 무리에 포위당했을 때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곤 했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도 필요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하영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냥 말해주세요. 민주는 약간 놀랐다. 그는 누군가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빨리 고맙다고 말하지 마세요. 계속 약한 척하면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겠어. 민주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그는 기분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 빌라로 돌아왔을 때 지호는 이미 거실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오늘 우리는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주의를 기울였다. 난 내 아빠야. 정말 나를 받아들이고 싶니?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가 느껴졌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너를 홀로 두고 갈 수 없어. 민주는 숨을 참고 기다렸다. 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 규칙을 따라야 해요. 저는 진지하게 공부하고 연습해서 나중에 직업의 일부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강요당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지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싶어요. 지호는 생각에 잠기며 한숨을 쉬었다. 강요는 하지 않지만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해요. 네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면 나는 내가 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민주는 이해했고 지호는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강해지길 바랐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증명해 볼게요. 지호 부인은 근처에 서서 분노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원히 여기에 남겨둘 건가요? 정말 응우엔 가문에 데려올 거야. 지호는 그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나는 이렇게 결정했다. 지우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그녀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이곳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그의 어머니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는 서연 씨가 퇴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달 후, 민주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는 종종 어머니를 찾아가서 새로운 학교와 빌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엄마 침대 옆에 앉아 있을 때, 서연은 그의 손을 살며시 꽉 쥐었다. 민준아, 그 집에 간 걸 후회하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제가 맡을게요.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돼. 서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당신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거기 머물 수 없다고 생각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떤 해도 입히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을 겪어왔어요. 서연 씨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난 그저 당신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엄마한테 약속할게. 서연 씨 부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으로 확신을 느꼈다. 민주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다. 그는 훨씬 강해졌고 언젠가는 자신의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의 삶은 점점 새로운 주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면서 학교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는 부유한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기는 했지만 미 덕분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빌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우 부인은 여전히 증오심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모든 행동, 표정, 말에서 경멸이 느껴졌다. 모든 저녁 식사는 비밀스러운 싸움이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민주는 그와 지우 부인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지우 여사는 거기 서서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책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럴 리 없어요. 지우 부인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좋아. 그럼 내가 뭐라도 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어머니가 나아지면 갈게요. 지금은 어디에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우 부인은 깜짝 놀랐다. 아이가 그렇게 완강하게 굴 줄은 몰랐지만 바로 이어서 차갑게 웃었다. 그럼 기다려봐. 내가 그렇게 쉽게 놓아주지는 않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 떠났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을 견뎌왔고 어머니만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그를 흔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지호는 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다. 그는 책상 뒤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새로운 학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고 들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호는 손가락을 테이블에 두드렸다. 그 학교 좋아해.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아직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답했다. 지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말했다. 개인 튜터를 구했어. 내일부터 저녁에 보충 수업이 있을 거야. 민주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는 것을 원하지 않아. 미래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똑똑해야 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호가 자신을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하는 방식은 너무 냉정하고 엄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방으로 돌아가세요. 민주는 일어섰지만 문에 다다르자 갑자기 멈췄다. 그는 책상 뒤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삼촌, 아니. 엄마와 내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호는 잠시 멈췄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는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떠났다. 알겠습니다. 지호는 그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정말로 그를 자신의 삶에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민주는 저택에 돌아와 말문을 잃을 만한 소식을 접한다. 병원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중태에 빠졌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는 즉시 달려나가 병원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의사는 서연 씨에게 응급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다. 그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호도 곧 도착했습니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 씨에게 갑작스러운 합병증이 생겼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응급수술에 대한 동의서에 친인척이 서명해야 해요. 민주는 멈춰 섰다. 수술은 위험한가요? 지호가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서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나서기 전에 지호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럴게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종이를 받아 펜을 내려놓고 주저없이 서명했다. 계속하세요.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서연 씨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민주는 눈을 찌르는 듯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런 짓을 했나요? 그는 지호를 바라보았다. 그 남자는 얼굴을 차갑게 유지했다. 삼촌, 아니 아빠, 민준이 목 놓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마도 그는 깊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민준에게 조금 더 희망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수술실 문 앞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시계바늘은 한 치 한 치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이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고 그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지호도 근처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많은 감정을 드러냈지만 민주는 그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약 4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고 민준과 지호는 둘 다 즉시 일어섰다. 의사님, 저희 엄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서연 씨는 아직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앞으로 48시간 동안 살아남는다면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는 지호에게 돌아서서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아빠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살며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이는 그가 민준을 향해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와 친밀하게 행동한 것이었다. 그는 이 남자에게서 약간의 변화를 느꼈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적어도 지금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이틀 후에 그의 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그가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 씨는 눈을 떴다. 그녀는 약하게 그를 바라보며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민준은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행복에 겨운 눈물이었다. 엄마, 무서워요? 서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매우 잘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호 역시 방구석에 서 있었다. 서연은 그를 보자 놀란 눈빛이 번쩍였지만 원망은 없었다. 당신. 고맙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호는 잠시 침묵한 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쉬어도 돼. 내가 모든 비용을 냈어. 민주는 두 사람을 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아마도 그들의 과거가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존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 서연 씨가 몇 주 안에 완쾌될 수 있다는 확인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마치 가슴에서 커다란 바위가 들어올려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정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호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놀랍게도 민준이 거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호가 물었어요.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아빠,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앉으라고 신호했다. 민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네가 퇴원하면 나는 여기를 떠날게. 지호는 잠시 멈췄다. 왜요? 민준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아빠가 날 도왔고 엄마도 도왔어. 고맙긴 한데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는 없어.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생각에 잠긴 듯했다. 민주는 답반은 저에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덧붙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가 그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민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호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강요하진 않겠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여기 있을게요. 처음으로 민주는 그에게서 약간의 온기를 느꼈다. 그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더 이상 낯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서연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민주는 짐을 챙겨 빌라를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삶,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지호 여사는 계단에 서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얕보지 않았지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 문을 나가려고 할 때에야 그녀는 가도 돼 하지만 아빠를 실망시키지 마라고 말했다. 민준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걸어갔다. 지우 부인은 더 이상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아마도 그녀의 관점을 바꾼 것은 그의 끈기였을 것이다. 지호는 근처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작별 인사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오랫동안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여전히 매우 감사합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민준이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아들에 대한 존경심이었다. 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저택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가족이란 단지 혈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더 이상 그 호화로운 저택에 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과 그의 엄마는 그가 살아본 어느 곳보다 더 작고 단순하지만 따뜻한 집으로 이사한다. 그들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호사스럽지는 않았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점차 완쾌됐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 자신과 아들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민주는 계속 학교에 다녔다. 그는 더 이상 지호의 저택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지호에게 한 약속을 지킨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이다. 그는 아직도 학교에서 유일한 친구인 미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녀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솔직했고 항상 그의 편이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지호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아직도 멋진 분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고 했어. 하영이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당신의 친부예요. 고개를 저으며 피는 친족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하영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하지만 너는 잘했어.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는 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호의 집에 살지 않지만 가끔은 멀리서 조용히 지호를 지켜보곤 한다.
그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를 완전히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집 근처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호는 거기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 아빠가 잠시 말을 멈추자 지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와 저는 괜찮습니다. 지호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너가 이렇게 강할 줄은 생각 못했어. 민준은 미소 지었다. 아빠는 저에게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호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 필요하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바빠.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으로 지호의 감정을 진심으로 느꼈다. 그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민준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찾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삶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완쾌되어서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건은 그리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처럼 걱정 속에 살 필요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지호의 저택을 떠난 후에도 민준은 가끔 그에게서 작은 신호를 받는다. 공부 자료가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항상 누군가가 몰래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지호가 자신의 삶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정말로 아빠가 되고 싶다면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야 할 것이다. 어느 날 하영은 그를 찾아 그의 집에 찾아온다. 그 소녀는 신문을 손에 쥐고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거 보셨나요? 민준은 눈살을 찌푸리며 책을 집어 읽어보았다. 지호에 대한 기사였지만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덕만장자 지호 응우엔이 사생활을 공식 인정했다는 제목이었다. 민준은 깜짝 놀랐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빠, 우리 아빠가 이런 짓을 했어요.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들입니다. 이제 모두가 당신이 억만장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민준은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지금까지 그는 지호가 책임감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건 그가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민준은 집 밖으로 나가면서 지호가 자신의 차 옆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더 이상 이전처럼 먼 곳을 바라보지 않는 눈으로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한테 화가 났어. 지호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지호는 잠시 침묵한 후 과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와 내 엄마를 버렸지만 그 실수를 계속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으로 치솟았다. 그는 지호의 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고 싶어 할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이해합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어 악수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비록 늦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로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 후, 민주는 권위 있는 상을 손에 들고 웅장한 무대에 선다. 그는 지호가 원했던 사업의 길을 따르지 않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자신만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호는 관중석 아래에 앉아 아들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씨는 아들이 마침내 바라던 것을 다 이루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선택한 삶. 민주는 무대에서 내려와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쪽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자신을 부양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항상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민준의 이야기는 아버지를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